요즘 뭐 미국 경제 강력하다, 아메리카 이즈 스틸 스트롱 뭐 이런 얘기 나오더니 그게 다 전부 빚이었나? 신용카드로 끌은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연체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3개월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뉴욕 연은이 3개월마다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리스크 체크할 때 꼭 살펴보는 보고서입니다. 미국 가계부채와 신용보고서라는 건데요. 여기서 유익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연체율이라는 겁니다. 연체율. 대표적으로 자동차 대출, 오토론, 차 살 때 할부로 사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카드 끌어놓고 돈 못 내서 연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들의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는 아직 이게 안 올라가서 미국은 끄떡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3개월 만에 업데이트된 거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렇게 올라간다고 바로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 2006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위기는 그로부터 2년 뒤 7년, 8년에 왔습니다. 08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다고 당장 뭐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3개월마다 소개해드릴 테니까 리스크 관리 해보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고 있다, 살짝 꿈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런 걸 보냐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후반부잖아요. 저도 평소 같았으면은 이런 장표 안 봅니다. 강세장일 때 연준이 돈 풀기 할 때는 저도 이거 열어보지도 않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긴축이고 또 금리 인상을 많이 한 상황이니까 꼭 금리 인상 후반부에는 무슨 일이 터지면서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이클이 도니까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안 챙겨볼 수 없어서 보는데 일단 이 보고서에서 중요한 내용만 보여드리면 이 중대 체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대 체납률 심각한 연체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90일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연체한 겁니다. 3개월 넘게. 그러니까 연체 잠깐 하고 만 게 아니고 3개월이면 이제 심각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 사이클에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는 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요거 조금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신용카드 대출도 올라오고 있고 자동차 대출 초록색도 미약하지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위험 단계라고 보기엔 너무 약한데 그래도 방향을 한번 위로 정하면 보통 올라가는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방향이 꺾였다라는 것도 좀 고개를 들었다라는 것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학자금 대출 연체가 확 줄어든 거 보이시죠?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학자금 대출 빚 탕감해주고 유예해준 겁니다. 올해 말까지. 올해 말에 그래서 학자금 대출 빚 유예가 끝나면 이거 연체율이 다시 급증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학자금 대출 빚을 줄여줬는데도 연체율이 오르는 거는 진짜 더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경기가 좋아서 50년 최저 실업률에 고용이 탄탄하고 경기가 좋다면서도 연체가 늘어난다고? 이게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월가에서도 이 보고서를 분석하실 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연령대별로도 보시면요. 선행지표가 2030입니다. 아무래도 20대에서 30대가 주 경제 연령층이고 소비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이클 때도 그랬고 매번 먼저 움직이는데 여기 보시면 하늘색이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라고 하겠습니다. 20대가 먼저 올라가고 있고 갈색깔 30대입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대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 자동차 주력 구매 2030들 중대 체납률이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 특히나 08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신용카드도 활발하게 쓰는 소비 계층인 20대 30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라가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하늘색이 먼저 올라가고 나머지가 따라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2030들이 먼저 연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 낸 뉴욕 연은도 젊은 층들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신용카드 못 갚는 2030들이 코로나 이전을 넘어섰다. 처음으로 이번 분기에 여기 보시면 넘어섰습니다. 직전.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걸로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 높지는 않겠지만 자동차도 올라가고 있다. 연체를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는 4분기까지 4Q 그러니까 12월까지의 보고서인데요. 더 최신 자료 이번 주에 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1, 2위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이 발급하는 이런 카드들인데 근데 이번 주에 발표한 기사 보니까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번 사이클 들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JP모건 아직 숫자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연체 숫자는 낮은 거예요. 근데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디스커버리 같은 데는 2.6으로 21년 이후로 거의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은 이제 신용카드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했는지 신용카드 신사업까지 포기를 이번 주에 선언을 했어요. 당장은 신사업 할 때가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럴만한 게 제가 우연히 보다가 한국 기사도
기사도 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 청년 적금이라고 아시나요? 저도 기사로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이게 혜택이 엄청 좋대요. 근데 이번 주 기사가 뭐가 나냐면은 정작 청년은 해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 적금인데 보니까 나라에서 만 19세에서 34세 정도 된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6% 적금 이자를 지원해주고 거기다가 저축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연 10% 정도, 물론 뭐 개별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연 10%에 달하는 적금 상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해지하는 겁니다. 30만 명 감소. 앞으로 해지가 더 늘어날 걸로 보인대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있지만 먹고 살 돈도 없다 이거죠. 지금 적금할 돈이 없다는 거죠. 청년층들이. 그래서 여기도 파격적 조건에도 지금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생활비도 없고 이자 갚을 돈도 없는데 무슨 적금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가 당장 빈 청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적금 해지하고 있다. 혜택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세상에 연 적금 10%면 진짜 괜찮잖아요. 월 한 50만 원씩 부을 수 있다는데 배당주보다도 이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혜택인데도 청년들이 지금 도저히 월 50만 원 납부는 사치라는 거죠. 그럴 돈이 어딨냐는 거죠. 지금 당장 가스비가 오르고 난방비가 오르고 월세 내고 전세 이자 내고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딨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도 해지율 급등할 것 같다. 이런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또 똑같은 거죠. 미국도 이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고금리의 여파가 오면서 카드 돌려막기 하거나 연체율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소비가 역시 강하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실제로 신용카드 잔액은 엄청 쓰거든요. 코로나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엄청 끓는 건 사실이고 미국인들이 소비를 엄청나게 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얘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신용카드 많이 긁으면 좋은 거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경계하는 분들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이 빵빵했고 초과 저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남는 돈으로 소비해도 됐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약간 신용카드로만 쓴다. 저축 잔고가 옛날 같지 않다. 예치금이 쭉쭉 빠지는 거 보니까 빚 갚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거는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심상치 않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신용카드 연체도 좀 늘고 있고 실제로 미국 가계 부채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용카드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실 수 있는데 그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도 연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연은도 고금리 여파가 현실화돼서 좀 조심스럽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도 있는데 가계 부채 70%가 주담대거든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대출인데 요거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직은 아주 미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연체율이 이렇게 꿈틀한 거 보이시죠? 진짜 꿈틀의 1단계. 그래도 이제 방향이 보통 이렇게 보시면 한 번 꺾이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 팍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연체율은 매우 낮지만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번에 모기지 관련 협회에서도 좀 경고성 기사를 낸 모습입니다. 실제로도 주황색이 실업률이고요. 하늘색이 주담대 연체거든요. 방금 보여드렸던 거.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낮으니까 아직 주담대 연체 사람들이 많이 안 하면서 버티는데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직장에서 해고되고 이제 월급을 더 이상 못 받게 되면 당연히 주담대, 높아진 대출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지면서 연체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과거에도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연체가 늘어나면서 복합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선행지표라기보다는 동행지표입니다. 연체가 늘어나면 이제 실업률도 따라 올라가는, 실업률이 올라가면 연체도 늘어나는. 근데 이제 이 모기지 협회 측에서는 올해 말까지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급증하면서 연체율이 올라갈 것 같아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올해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말 이럴 때. 그래서 이것도 같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고용이 관건인데 지금 아직은 고용 너무 세다고 나오긴 하는데 고용도 문제가 커질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은 금리 여파 때문에. 이번 주에도 애플도 끝판왕이잖아요. 애플은 해고 안 한다라는 기사가 불과 지난주까지 도배가 됐었는데 이번 주부터 드디어 애플도 계약직 아직 수백 명이지만 조용히 해고 시작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만기까지 안 기다려주고 내보낸다라는 거고 물론 아직 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을 내보내는 건 아니고 단기 계약직 분들부터 해고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메타나 구글 이런 빅테크들도 2차 해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5에서 10% 정도 내보냈는데 거의 토탈 20% 넘게 내보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나 이쪽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존도 실적도 곤두박질 치는데 재택은 무슨 이러면서 지금 아마존 CEO가 화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고위 임원회의 열어가지고 재택근무 할 사람 나가라 이러면서 뒤늦게 사무실 출근 강행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얄짤 없어졌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여담이지만 테슬라도 이번 주에 논란됐던 게 노조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테슬라 직원들이 이제. 근데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을 지금 해고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 측은 우리 몰랐다. 그 직원이 노조 설립했는지 몰랐다 하는데 그
잘린 직원은 알고 자른 거다. 노조 설립한다니까 자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노조 설립 문제로 팽팽하게 싸우는 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얄짤 없어진 거죠. 점점 더. 그래서 이렇게 테크 기업들만 민감한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다른 분야까지도 좀 경고등이 켜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빅테크 해고만 소개해드려서 그렇지 다른 기업들도 해고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전체에서 크지 않아서 그런데 일자리에 작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주택시장이거든요. 미국도 주택 경기. 근데 요 주택시장 일자리의 선행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이번 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지난 금융위기 때도 하늘색 주택 착공 건수라고 있습니다. 주택을 짓는 건수가 먼저 줄어들면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까 주택 시장 종사자 수도 당연히 해고되면서 줄어들겠죠. 해고는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따라 내려오는데 지금도 하늘색이 이렇게 31개월 최저치 10개월 연속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안 좋으니까 집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집 안 지으면 당연히 일자리 줄어들면서 해고가 올 수 있다라는 경고등이 커졌다는 자료입니다. 근데 요게 또 주택시장도 이렇게 파생되는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영향력이 큰 업종이라서 주택이 또 미국 경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래서 해고되면 대출이자 갚기 더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올 수 있다.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빅테크도 실적 안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 주에는 한 월가의 기관에서 너무 빠르다, 이 하락 속도가 걱정된다라고 할 정도로, 참고로 이렇게 실적 전망이 나빠졌을 때는 침체가 안 온 적이 없었다. 지금 요 정도로 해서 나빠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빠진 적은 딱 이때밖에 없었대요. 코로나, 금융위기, 닷컴 버블. 그러니까 1, 2분기 다음 실적 발표하는 1분기, 2분기가 연속 마이너스가 예상되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 빠진다고 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실적이 내려가도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리스크 관리 정도, 이런 주장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월가는 비관론이 거의 피크 수준이에요. 노란색이 비관론이거든요. 과거에도 보면요, 여기 비관론이 피크일 때 그러니까 주가에 거의 바닥에 근접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실물 경제랑 다르게 주가는 여기 보시면 2008년, 2009년에도 구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하니까 증시는 정작 올랐고 2016년 이때도 중국발 쇼크 왔었거든요. 증시 쇼크 왔었는데 이때도 앞으로 증시 못 오른다 할 때 월가의 큰 손들, 비관론자들이 피크를 칠 때 오히려 증시는 바닥을 쳤고, 코로나 때도 2020년 딱 3월 바닥 때도 야 이제 증시 못 오른다 이러니까 참 증시가 오르기 시작하고, 지금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하고 아무도 증시가 좋다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걱정하고 할 때는 주가가 이걸 알고 미리 우려했다가 또 바닥을 치고 좀 있다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바닥이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 정도로 지금 다들 비관론에 빠져 있는 부분은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월가 큰 손들은 증시 최대 위협이 뭐냐 2월 달에 물어보니까 설문조사 했거든요. 그랬더니 고인플레가 유지될 게 무섭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지정학적 갈등이 나빠질 것 같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만, 중국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모두가 걱정할 때는 또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긴 한데 지금 비관이 이 정도로 심해 있는 상황이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국도 연체율 나온 김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도 올해 연말 연체율, 그러니까 주가랑 별도로 실물 경제가 조금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연체율이 한국도 이제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은행은 잘 막아놨는데 비은행, 저축은행이나 카드 요쪽 대출이 연말까지 7% 갈 수 있다는 우려 나오고, 국내 신용평가사 나이스 평가 정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계부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선행지표 내봤더니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상당히 가계부실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다른 나라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괜찮아도 다른 나라들 신흥국이나 개도국이나 아시아나 어디서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금리 인상 후반기에는 조금 같이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유럽도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 보조금 중단하니까 파산 신청하는 개인들, 가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자료가 이번에 독점 기사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이게 파산 신청이거든요. 먼저 움직이는 게 스페인, 이런 유럽의 약한 고리들, 스페인 같은 데서 지금 파산 신청 급증하고 있고요. 유럽 전체로 봤을 때도 급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원금이나 보조금 끊기면 못 버티겠다고 할 나라들이나 가게들,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필 또 고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표를 보더라도 이게 압류 숫자거든요. 파산하면 압류, 물건 뺏어가잖아. 빨간 딱지 붙이고. 그거는 거의 뭐 역대 최저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미국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는 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건전하지만 방향이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신중론적인 측면도 한번 얘기드렸습니다. 고금리 충격 여파가 올 하반기 순차적으로 올 수 있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우려가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